미중 무역 갈등이 좀처럼 사태 해결에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미국 제조업 경기가 3년 만에 처음으로 위축 국면에 진입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편 한은이 7월 국제 수지를 발표했는데요. 경상 수지가 3개월 연속 흑자를 나타냈습니다. 흑자 규모도 9개월 만에 최대였지만 수출이 8개월 연속 감소하는 등 상품 수지의 부진은 여전했습니다. 오늘 이슈 진단에서는 이른바 아래 공포로 불리는 경기 침체 우려에 대한 얘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관련해서 여러분들의 의견도 받고 있는데요. 100원의 이용료가 있는 샵 3698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도움 말씀 주실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숙명여대 경제학과 신세돈 명예교수입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교수님, 사실 이 미국 제조업 경기가 그래도 다른 나라, 다른 글로벌 국가에 비해서 굉장히 좀 호황을 누리고 있었는데 3년 만에 처음으로 위축세로 좀 전환이 됐더라고요. 생각보다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이제 두 가지 중요한 게 미국 경제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20%가 안 돼요. 따라서 제조업이 상황이 안 좋다고 해서 이게 미국 경제가 침체되는 것이라고 이렇게 짐작하는 것은 조금 오버 부분이 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제조업은 지금 작년 9월 중심해서 1년 동안 지금 제조업의 지표들은 생산도 그렇고 신규 오다도 그렇고 그다음에 구매 관리자 지수도 그렇고 고용도 그렇고 요 네 가지 실물 지표를 봤을 때 미국의 제조업 실물 경제는 확실히 지금 한 1년째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걸 가지고 우리가 미국이 뭐 침체가 온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조금 우리가 지켜봐야 되고 지금과 같은 현상이 2008년 이후에 한 3번 있었어요. 2008년 이후에 2008년 이후에 2015년까지를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대침체라고 해요. 대공황이 아니고 Great Recession이라고 해요. 대침체라고 하는데 2015년경에 끝났다고 보는데 2008년 9년도 금융위기 이후에 지금과 같이 제조업이 이렇게 PMI 지수가 50대 1 아래로 떨어지는 경우가 49.1이네요. 지금 49.1이 나왔잖아요. 저런 현상이 2008년도 이후에 처음이 아니고 이번에 3번째예요. 그래서 미국에 있는 많은 학자들은 이게 처음이 아니다. 그리고 제조업 자체가 전체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8%, 19%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뭐 미국에 알이 온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과민 반응이라고 봐서 물론 심상치는 않기는 해요. 근데 조금 이걸 너무 우리가 이게 뭐 대공황이 온다 뭐 이렇게 하는 걸 조금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네, 이게 좀 비교가 가능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반면에 중국의 제조업 그러니까 8월달 차이신 서비스 PMI가 3개월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을 했어요. 이거는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이제 중국 경제는 이제 하도 미국하고 중국하고 이제 맞짱을 뜨니까 뭐 둘 다 막 쓰러지는 거 아닌가, 미국도 뭐 지금 그런 거 아닌가 본데. 그 중국의 경제 성장률을 제가 지난 2년치를 보니까 1.5, 1.5, 1.7, 1.4, 1.6 그래요. 그러니까 1.5 수준에서 중국 경제는 지금 거의 횡보를 하고 있다고 보기 때문에 특별히 뭐 중국 경제가 나빠진다고 보기보다는 현상 수준을 유지한다고 봐야 되고 또 중국의 수출이 지금 위안화 절하 때문에 상당히 지금 앞으로 전망이 좋기 때문에 중국 경제도 더 이상 크게 추락하지는 않지 않겠는가 좀 더 두고 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중국도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어떤 침체에 이 상황이 더 진전된다 이렇게 보기에는 중국 경제도 조금 상황이 생각보다는 괜찮다 그렇게 느껴집니다. 거기도 좀 지켜볼 필요가 있는 그런 상황처럼 들립니다. 사실 미중 무역 분쟁이 뭐 1년이 넘었기 때문에 초반과 지금 양상이 좀 달라졌다는 생각이 좀 드는 게 초반에는 사실 중국이 좀 미국에 끌려다니는 양상이었다는 생각이 좀 들었는데 최근에는 좀 중국은 조금 느긋한 느낌인데 트럼프는 대선이 이제 얼마 안 남아서 그런 건지 좀 다급해 보이는 모습들도 좀 연출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특히 언론들이 미국하고 중국하고 무역 맞짱을 떴을 때 우리 언론은 전반적으로 미국 편이었어요. 중국은 꼼짝 못할 것이다. 그런데 사실은 한 1년 동안 보니까 중국도 만만치 않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팽팽한 상태고요. 중국이 드디어 이제
트럼프의 스타일을 알았어요. 네. 파악을 했군요. 그러니까 이 양반의 말은 그러니까 절반 정도는 허풍이다라는 걸 알아채린 것이죠. 그리고 이제 조금 있으면 또 대선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이런다는 것을 중국이 알아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트럼프가 허풍을 쳐도 이게 중국이 일희일비하지는 하진 않는 않죠. 거군요. 그러니까 이렇게 팽팽한 상태로 금년 내년까지 저는 계속 간다고 보고 네. 그렇다고 해서 좀 미국이 오케이 뭐 다 없던 걸로 합시다 이렇게 가지도 않을 것 아닙니까? 저는 그런 관점에서 관세 계속해서 부과하면서 미국과 중국 간의 교역이 조금씩 둔화되면서 네. 조금씩 양쪽 경제가 어쨌든 조금씩 어려워지는 피해를 상황으로 보면서. 가지만 이것 때문에 무슨 뭐 세계 대공황이 오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 같아요. 현재까지만 보면. 지금까지 봤을 때. 그러면 미국의 소비는 어떨까요? 사실 소비가 차지하는 부분은 상당하잖아요, 굉장히 경제에서. 크죠. 예, 그렇기 네. 때문에 만약에 소비가 위축된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굉장한 시그널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고 그렇게 되면 FOMC 같은 경우도 미 연준도 뭐 그렇죠. 금리 인하에 대한 그런 그렇죠. 부분에 그렇죠. 대해서 상당한 명분을 얻게 되는 그렇죠. 거고요. 그래서 지금 제조업이 아까 한 20%가 조금 안 된다고 했잖아요. 그 제조업이 안 좋으니까요. 네.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그쪽에 일자리가 별로 안 좋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쪽에 제조업의 그 소득이라 하는 것은 그리고 이렇게 경기가 나쁘면 해고되는 사람들은 고소득층이 아니라 주로 저소득층이란 말이죠. 그래서 제조업의 경기 불황이 오니까 실업 상황이 많이 발생하고 실업이 주로 저소득층에 몰리다 보니까 저소득층의 생활이 어려워지면서 이분들이 이제 소비에서 굉장히 큰 타격이 온다. 이제 그런 관점에서 소비도 앞으로는 조금씩 미국이 둔화될 것이다고 보고 그래서 이제 이러한 수출 이 제조업 부진과 소비 부진이 겹쳐지면 미국도 성장률이 만만치 않지 않겠는가 해서 내년도 성장률은 미국이 금년보다는 확실히 떨어질 것이다. 그러나 이것이 마이너스로 들어가서 침체로까지 갈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까지는 가지 않을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네. 연준의 입장에서는 경기가 다소 둔화되기는 하겠지만 금리를 뭐 내려 0.5%포인트 내린다고요. 이건 언론이 너무 세게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0.25%도 이번 9월 달 말에 이번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FOMC 에서. 결정을 내릴 텐데 저는 0.25%안 내릴 가능성도 지금 동결을 할 상당히 것이다라는, 있다. 네. 왜냐하면 그 연준을 구성하는 분들이 대부분 은행 출신들이 많고요. 그리고 은행의 입장에서는 그동안 금리가 너무 낮아서 너무 은행들이 어려웠다. 여기다 또 더 낮추자고 경제도 별로 안 나쁜데 왜 낮추는 이유가 뭐냐.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 이런 분위기가 연준 지금 FOMC 안에 있어요. 그 얘기는 0.5는 지나친 0.5의 거고, 가능성은요. 네. 저는 0.01%도 안 된다고. 거의 없다고 보시는 거네요. 0.25는 가능하다고 보는데 지금 트럼프가 저렇게 완전히 그냥 국민의 신뢰를 잃기 때문에 연준과 FOMC 그 구성원들 사이에서도 이거 우리 계속 끌려가야 돼? 그런 거 아니잖아. 이런 자성론이 일어나면서 저는 의외로 이번에 FOMC 결정에서 지금 FOMC가 이쪽에 5명 저쪽에 5명 10명이거든요. 네. 저는 팽팽하게 저는 0.25를 내리더라도 반대가 지난번에 2명이었잖아요. 동결이나 예, 인하 2명인데 이번에는 4명, 어쩌면 5명까지도 인하에 반대하는 세력들이 나올 수 있을 있다고 것 같다. 봐서 네. 이게 0.25% 기준금리 미국 인하가 당연시 되는 것은 저는 조금 두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사실 뭐 미국 얘기하고 그런 것도 좋지만 우리 경제 얘기 안 할 수 없을 것 같은데 우리 경제 최근 나타난 지표들 보면 뭐 이제 경기 침체가 되고 있고 그다음에 마이너스 물가 최근에 사상 처음으로 마이너스 물가까지 기록하다 보니까 이 디플레이션 우려가 나오더라고요. 교수님은 어떻게 좀 보셨어요? 물가에 대해서? 이제 제가 원래 보수주의자잖아요. 네, 그러니까 네. 보수주의자라는 말은 판단을 할 때 굉장히 신중하다는 거거든요. 우리가 디플레이션을 이야기하려면은 최소한 1년 정도 물가가 작년에 비해서 마이너스 상태가 1년 이상 가야 된단 말이죠.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지난달 통계가 마이너스 0.038% 내려간 걸 가지고 디플레이션이라고 저는 좀 심하게 이야기하면 호들갑이다. 그래서 국민들한테 자꾸 불안감을 주지 마라. 물가가 지금 굉장히 성장세가 둔화돼 있다. 그까지는 좋은데 이걸 가지고 디플레이션을 이야기하고 뭐 일본형 디플레이션, 일본은요.
물가가요 마이너스로 몇 년 연속을 갔냐? 9년 연속 갔어요. 아, 거기에 비하면 네, 아주 한 달 일시적인, 그때 0.038% 떨어진 것을 가지고 전 디플레이션 좀 더 지켜봐야 될 것이고요. 네. 그리고 물가가 지금 희한한 것이 내려가는 것도 있어. 근데 시중에 예를 들면 국밥값 그죠? 그리고 우리 이번에 숙대 저거 자판기가 있는데 자판기 그 물이 500원이었거든요. 네네. 전부 200원을 올렸어요. 자판기에 700원이 됐나요? 700원이 아, 40% 정말요? 내가 그래서 내가 항의를 하려고 내가 그러는데 지금 물가가 전반적으로는 안 오르지만 일부 어떤 그런 그 항목들. 품목에서는 네. 굉장히 많이 오를 거고요. 그리고 그동안 최저임금이 많이 올랐잖아요. 예. 이것이 그대로 물가에 반영이 될 되면. 거기 때문에 조금 지나면 이제 또 다시 소비자 물가 또 너무 많이 오른다 이렇게 걱정할 수도 있어서 뭐 지금 이거 가지고 뭐 저물가로 금리를 뭐 더 디플레다 내려서 뭐 뭐. 디플레이션에 대비해야 된다. 저는 이것은 조금 과민 반응이라고 봅니다. 네. 자, 오늘 오전에 발표된 그 국제 수지 얘기를 좀 해볼게요. 보니까는 지금 경상 수지가 3개월 연속 흑자고 흑자 규모도 9개월 만에 최대인데 수출은 8개월 연속 감소를 했단 말이죠. 자, 이거는 어떤 해석이 가능할까요? 일단 4월 달에 우리가 경상수지가 적자가 되는 바람에 깜짝 놀랐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흑자가 됐고 지난달에 비해서 흑자 규모가 조금 늘어났는데 그걸 보니까 지난달에 비해서 경상수지 흑자가 한 3억 4억 더 늘어난 이유는 예. 투자 소득이 조금 늘었고요. 아. 예, 투자 소득이 좀 늘었고 우리가 일본 안 가는 바람에 여행 지출을 조금 덜 했고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국제 수지는 뭐 크게 문제는 없다. 경상수지만 놓고 보면 근데 문제가 뭐냐? 지금 수출이 내려가고 있고요. 그러니까요. 수입도 마이너스로 간 지 지금 한 4, 5개월 가까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수출이 줄어들고 그다음에 마찬가지로 수입이 수입까지. 줄어들어서 네. 이걸 이제 불황형 흑자라고 우리가 이야기하는데 이게요 2015년 16년도에 그랬어요. 2015년 16년도에도 꼭 이랬어요. 굉장히 흑자가 많이 났는데 네. 사실은 수출도 줄고 수입도 수입도 줄고 줄고. 그래 이게 굉장히 심상치 않은 상황이다. 그거 제가 지적하고 싶고 지금 우리가 오늘 이야기한 것은 국제 수지 기준이에요. 한국은행이 하는 거예요. 네. 그 한국은행이 하는 거랑 통관 실제로 부산항이나 인천항에서 나가고 들어오는 것을 우리가 통관 수출이라 그러는데 통관으로 보면 지난달 수출 그 흑자는요 20억 달러가 안 돼요. 아. 이게 국제 수지로 보면 이제 이 상품 수지가 한 60억 달러 흑자인데 실제로 통관되는 걸로만 보면 지금 그 통관 흑자가 지금 상당히 많이 줄어서 네. 이것이 조금 있으면 통관 기준으로 적자가 될 가능성이 있어서 우리가 이 부분을 조금 지목해야 봐야 되고 오늘 아침에 발표한 한국은행의 국제 수지 기준 그 보면 경상 수지 괜찮고 예. 수출이 좀 떨어지고 수입도 또 떨어지고 그래서 이것만 자체로 가지고는 우리가 크게 문제 삼을 것은 없지만은 계속해서 수출이 떨어지고 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수입도 같이 지금 마이너스로 네. 가고 있다. 이것은 조금 더 지금 지켜봐야 될 이야기. 심상치 않은 심상치 않은 시그널로도 좀 상황입니다. 주의 깊게 경제가 봐야 될 굉장히 안 좋다는 것을 지금 나타내주고 보여주는. 있어요. 혈압만 좋은 거지. 네, 사실 경제 뭐 말씀하셔서 사실 경제를 총체적으로 볼 수 있는 것 중에 또 성장률이 있잖아요. 최근에 한국은행이 2분기 성장률 발표를 했는데 속보치보다 이제 0.1%. 낮아졌습니다. 네. 1.1에서 1%로 낮아졌는데 일각에서는 2분기는 사실 미중 무역 분쟁이 지금 뭐 관세전까지 간 상황이 아니었고 2분기에는 그 다음에 그 일본의 수출 규제도 없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게 반영된 3분기, 4분기는 더 안 좋아지다 보니까 2분기 2% 밑으로 연간 성장률이 아예 떨어질 것이다라는 관측도 나오더라고요. 뭐 기억하실랑가 모르겠는데 저는 뭐 작년서부터 금년 성장률이 2% 되게 밑으로 힘들다. 갈 것이다. 네. 지금 1분기가 1.7 나왔거든요. 예. 2분기가 2.0. 합해서 상반기가 1.9 나왔어요. 네. 그러면 상반기가 1.9인데 하반기에 한일 갈등 있죠. 미중 그 있죠. 그다음에 세계 경제, 유럽 경제 그쵸. 지금 가라앉고 있죠. 그런 걸 감안하면 하반기 성장률은 상반기보다 못할 게 분명하잖아요. 그리고 내수도 지금 소비가 계속 침체되고 있잖아요. 예. 그런 관점에서 보면 하반기 성장률은 상반기보다 더 못할 것이다. 그럼 상반기가 그럼 1.9거든요. 1.9 밑으로 떨어질 수도 그러죠. 있다는 그러면 말씀이시죠? 연간으로 보면 금년 성장률은 이게 내년 3월, 4월에 나와봐야 알겠지만 2%는커녕 1.9도 나오기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게 정부가 그걸 알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런 추세라면. 네. 그래서 뭐 엊그저께 그냥 호들갑을 경기 떨면서 부양책. 이제 경기 부양책을 네. 두 달 만에 또 내놨지 않습니까? 2조 뭐 6천억인가요? 네, 투자하겠다. 진짜 그런 방식으로 이게 땜질할 것이 아니고 정부 기조를 확실히 바꿔줘서 네. 우리나라 기업들이 오케이 한국에서 정말 투자할 만하고 사업할 만하다 이런 어떤 긍정적인 분위기를 좀 만들어라. 불어넣는 예. 그런 어떤 우리가 이야기하는 코페르니쿠스적인 획기적인 방식을. 정책 전환을 계속 요구하는데도 2조, 3조 찔끔 저는 금년 말 성장률이 정말 궁금하기도 하고 걱정되기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숙명여대 경제학과 신세돈 명예교수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